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실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실기 우리가 입력을 하려면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네이버나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그 사이트에서 요거로 검색을 하면 요거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에 제일 밑에 K랩 수업용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열기를 해가지고 다운 받은 다음에 다음 눌러가지고 계속 그냥 다음만 누르면 돼요. 동의하는 거 체크하고 그럼 설치가 됩니다. 뭐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다운 받아갖고 하려면 뭐 다운 받은 다음에 다음 누르면 되고 금방 설치가 됩니다. 요거는 누구나 회원 가입 안 해도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기출문제 다운이라든가 시험 원서 접수를 한다든가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시험 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답안도 시험 본 날 발표도 되고 수험표 출력도 되고 이렇게 원서 접수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올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 FADTAD, 더존 스마트 A는 그 교육용 프로그램은 한국공인회계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하면 되고,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이거는 프로그램은 다 똑같은 한 프로그램 갖고 하는데 이거 다운받으면 돼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그래서 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되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게 이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최신 버전 이거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업데이트하면 최신 버전으로 돼요. 2024년도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정세법에 의해서 완전히 프로그램을 새로 바꿔놨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프로그램은 이제 무시하고 새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새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 화면에 나타납니다. 바탕화면에.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회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프로그램 깔을 때. 그럼 회사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회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회사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등록부터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등록은 이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는 회사는 자기 회사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 코드는 101번부터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코드는 알아서 회사가 뭐 코드는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회사명 뭐 이런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101번부터 9999까지 번호 중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회사 설립하는 이제 설립해서 이제 새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설립하고 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그 제 10기 때 이제 도입을 했네요. 그 회사 설립은 15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이 세무사랑 프로그램 도전을 쓰는 데도 있고 세무사랑 쓰는 데도 있고 기타 프로그램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회사를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고 이거를 보고 사업자 등록증 보고 등록해야 되고 그러면 등록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세무사 사무소나 세무회계 사무소에 들어가면 거래처가 이렇게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거래처 회사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그 자료 같은 거 거래 자료 이런 거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 분계 배웠죠.
분계 같은 걸 여기다 입력을 해서 각종 장부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회사가 개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 개업을 하기 전에 개업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그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미리 발급받아도 돼요. 근데 허위로 발급받아서는 안 되죠. 사업도 안 할 거면서 발급받으면 안 되고, 실제로 사업하면 이거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이걸 발급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 발급 이거 받지 않고 그냥 사업하게 되면 가산세라든가 이런 걸 물게 되고, 액수를 크게 탈세를 하면 고발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리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비영리 사업자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하여튼 회사는 다 번호가 있어요. 요 등록번호가 이렇게. 자, 요거 앞에는 세무서 코드고, 요거는 법인 개인 또는 이제 업종 코드고, 요 뒤에는 고유번호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눔기업은 의류를 제조를 하여 판매하는 법인기업이다.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해 회사 코드는 3000으로 회사 등록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다가 3000을 이렇게 번호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회사명은 이제 주식회사 나눔기업.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법인입니다. 법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1번 법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가 몇 기가 되냐면 이제 10기예요. 자, 10기 10 찍고, 그 다음에 2024년 01월 01일부터 이렇게 찍고 엔터를 치면 뒤에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건 숫자만 찍으면 됩니다. 104 81 4051 40531. 자,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법인 등록번호는 그 법원에다가 이 법인은 세울 때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인 등록번호 110 하나고 13 90 212 이렇게 해주고, 틀리면 요게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리면 빨간색으로 떠요.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안 뜨더라도 이 정확히 사업자 번호 입력해 줘야 돼요. 대표자명은 허용호. 대표자 주인번호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구태여 대표자 주인번호까지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가 있죠. 주소는 요걸 눌러요. 요걸 눌러서 이 풍선 요 말풍선이라는데 요걸 눌러서 요 뒤에 거 장춘단로 6길 5 이거를 찍어줘요. 장춘단로 6길 이거 띄어쓰기 붙어쓰기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이거 붙여야 돼요. 그리고 한 칸 띄고 5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장 주소, 본점 주소, 장충동 1가 금강빌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주소죠. 그 다음에 여기 업태는 업종이에요. 업종. 자, 요겁니다. 업종은 제조, 도매, 그 다음에 종목은 의류. 그 다음에 이 주업종 코드 번호가 여기 이제 주어지면 찍는데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실무에서 이거 다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개업연월일 있죠. 2015년 5월 4일 2015 그 다음에 0504 이렇게 두 자리씩 찍어야 돼요. 폐업연월일은 필요 없고, 이거 사업장 동코드 본점 동코드는 요거 우편번호를 찍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부세무서장 이 주소가 우편번호를 이렇게 찍으면 여기 세무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중부, 그리고 중부청
그리고 이렇게 중부유. 요거는 이제 손대지 마세요. 요거는. 근데 여기 만약에 틀리다. 이게 중부가 아니고 종로다. 그러면 여기다 종로로 고치고, 이게 강원이다. 그러면 강원세무서. 뭐 수원세무서다. 그러면 수원 이렇게 고치면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고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전화번호가 있죠. 여기 사업장 전화번호 02, 그 다음에 555국에 5555번. 그 다음에 설립연월일이 또 따로 나와 있죠. 개업연월일 있고, 여기 설립연월일 적는 단 있죠. 설립을 했는데, 설립은 4월 18일 날 설립했는데 개업은 5월 달에 했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설립을 해놓고 개업은, 실제 개업은 좀 늦게 할 수 있죠. 2015년 0418. 자,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다 적었죠. 그럼 시험 문제에 주로 전산회계 2급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이게 틀리게 주어지고 고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전산회계 1급에 가끔 어쩌다 한번 나오는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 여기 이제 이런 거, 이제 회사 종류 이런 거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거를 이제 꺼줍니다. 이렇게 꺼주고,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제 나눔 기업 등록한 게 이렇게 뜹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제 열려서 이제 모든 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등록이 제일 먼저입니다. 요 회사 등록 요거 누르면 방금 전에 등록한 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나눔 기업으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끄고 한번 다시 볼게요. 요 프로그램 요걸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풍선 모양을 눌러요. 요건 전산회계 1급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눔 기업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제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요. 자, 그러면 이 열린 상태에서 이제 해볼 텐데,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건데, 이제 회사 등록 위에 이제 환경 등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쓸 때 요 환경 등록은 이제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 놓는 거예요. 자,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 중심입니다. 도소매업이 아니고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다가 제품을 파는 겁니다. 원재료 사다가 제품을 팔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에선 상품을 사다가 도소매업이니까 상품 사다 상품 파니까 상품 매출, 그 다음에 매입은 상품이에요. 그러나 우리 도소매업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전산회계 1급부터는 제조업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은 요 풍선을 눌러가지고 제품 매출로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매입도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재료 사죠. 원재료. 그래서 153번 이렇게 원재료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채무는 외상매입금, 매출 채권은 외상매출금.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카드로 팔았을 때 어떻습니까? 카드로 팔게 되면 어차피 상대방한테 돈 받으나 카드 회사한테 며칠 있다 돈 들어오는 거나 똑같이 외상은 외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외상 매출금으로 고쳐야 돼요. 외상 매출금 108번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요건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 고쳐야 되냐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 안 함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비품이나 건물 같은 거 살 때 이렇게 분기할 때 전표 입력을 하죠. 여기서 할 때 등록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게. 왜냐면 이 고정자산은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별도로 프로그램에 있어요. 여기 고정자산 등록 여기서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하다가 뭐 등록하고 그러면 이건 시험에 출제도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전표 입력 분기하면서 고정자산 등록도 하라 이렇게는 안 나오고, 고정자산 등록은 이제 별도로 하게끔 나오니까 결산정리상 할 때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가가치세를 배우게 되거든요. 카과 현과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전체 포함을 누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 넣을 때 5만 원어치 이제 넣고 싶다. 그럼 5만 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그 속에 기름값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나누기 1.1을 해가지고 기름값 얼마, 부가세 얼마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포함으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기름값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줘요. 건별도 마찬가지예요. 건별도 포함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전체 포함 이런 식으로. 다른 거는 이제 손 안 대도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환경 등록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건 단지 전표 입력할 때 편리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일반 전표 입력은 전산회계 2급에서도 해봤지만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을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그럼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그 매출할 때 10% 받고 우리가 매입할 때 10% 내면 매출에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세무서에 내야 되는 그 부가세 신고서라고 있어요. 여기요. 부가세 신고서. 이거 작성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 매입 매출 전표 작성을 하면 이 부가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이런 것도 자동으로 작성해줍니다. 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 매출 전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점수 비중은 똑같은데 여하튼 그 6문제씩 나오거든요. 6문제씩에서 18점씩 나와요. 이게 18점씩. 그래서 36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기초정보에서 여기 우리 그 기초정보 있죠? 회사 등록을 하는 거 이거는 전산회계 2급에서 많이 나오고 회계 1급에서는 어쩌든 나오는데 요거 이제 돌아가면서 나와요.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요거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거 거래처별 조기. 이것 중에서 문제가 3문제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기분 이거 고치는 거는 요거는 4점이고 요 나머지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든가 여기 이제 환경 등록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요것 중에서 특히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적용 등록, 거래처별 초기월. 이거는 이제 하나당 3점에서 2개 6점 했고 그 다음에 요 전기분 거는 4점에서 여기서 10점이 나옵니다. 기초정보관리에서 10점. 여기 요거하고 요거에서 10점.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에서 각각 18점씩 36점. 그러면 이제 46점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산정리사항, 결산자료 입력 요거하고 일반 전표의 12월 말일 하는 거. 요거 이제 3문제 나옵니다. 3문제 9점.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오류 수정하는 거 이제 2문제 나와서 6점. 그리고 장부 조회하는 거 요게 3문제 9점. 그래가지고 실기가 70점이고 이론이 15문제 2점씩 30점 비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환경 등록은 방금 전에 해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입력하면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무나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그럴 때는 요 환경 등록을 반드시 고친 다음에 하셔야 입력할 때 편해요. 자,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신 분은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쉬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이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 거래처 등록은 회사 등록 다음에 2번째로 거래처 등록을 합니다. 자, 이 거래처 등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거래처하고 거래할 때 그 채권과 채무가 생길 수 있어요. 받을 거와 줄 거. 그러니까 이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보험,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이런 것들 그 채권과 채무 나중에 볼 일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의 요 코드를 적어줘야 돼요. 요 코드. 그러면
뭐가 작성되냐면 요 거래처 원장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 작성이 되면 나중에 그 어느 거래처한테 얼마 받을 게 이제 알게 되면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가서 받고 또 갚아야 될 때도 갚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거래처는 반드시 채권 채무가 있을 때는 거래처를 반드시 등록해야 돼요. 뭐 채권 채무가 아니더라도 실무에서는 거래처 등록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거래 내용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러나 반드시 거래처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반 거래처는 회사고 금융기관은 은행입니다. 신용카드는 여러분들 카드 많이 쓰죠. 회사도 카드 씁니다. 사업용 카드 써요. 금융기관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갖고 많이 써요. 그리고 일반 거래처, 일반 회사. 이런 그 거래처를 다 등록을 해야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 그럼 어느 은행에 예금이 얼만큼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카드도 채권 채무라면 어느 카드사에 얼마에 내가 나중에 고지서 나오면 갚을 게 있고, 또 가맹점인 경우는 나중에 카드 회사로부터 돈 얼마 들어올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새는 카드는 뭐 2, 3일이면 돈 바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거래처 등록할 때 우선 일반 거래처 코드 번호가 다릅니다. 일반 거래처는 101번부터 97,999, 금융기관은 98,000부터 99,599, 신용카드는 99,600부터 요거의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거래처를 요 금융기관에 등록 못합니다. 신용카드를 또 일반 거래처에 등록 못해요. 각각의 이 등록하는 그 탭이 다릅니다. 자, 그럼 101번 허용호. 자, 이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 동시라는 건 뭐냐면 매입과 매출을 다 한다 이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동시로 해 놓으시고 101번은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118번 빌리 패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거래처, 일반 거래처는 모두 매입 매출 동시 거래처로 할 것.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동시로 하라는 얘기예요. 동시. 매입과 매출 다 한다 이거죠. 그럼 빌리 패션 동시로 하고 옆으로 가서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 다 적어야죠. 자, 사업자 번호 650-85 00516, 대표자 성명 김영수, 업태는 도소매, 의료, 그 다음에 주소는 여기 이제 도로명 주소라 요 뒷부분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가산 디지털로 디지털 1로 여기는 붙여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리고 한 칸 띄고 104. 그럼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실무에서 다 해줘야 돼요. 이 거래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 사원, 그 다음에 요것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 지금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데 업체 담당자 연락처 요거는 사용해 놓고 담당자 이름 쓰고 담당자 이메일 주소 요거 꼭 입력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거래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이 거래처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이메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는 꼭 적어줍니다. 뭐 이거 뭐 입금 계좌 뭐 이런 거 다 실무에서 있는 거 다 적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자격 시험에서는 요 보통 위에 거만 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번 박나래가 아니죠. 주나래. 박나래 그랬네. 주나래.
자, 그럼 여기 동시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201 81, 그 다음에 321 95,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자 성명으로 넘어갔죠. 대표자가 박나래,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그 다음에 의류. 그리고 이제 주소 똑같아요. 요거 주소 똑같이. 여기에 그 뒤에 고동로 요거만 찍으면 돼요. 고동로 223.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동으로. 자, 됐고요. 119 됐고 120번. 그 다음에 시에로 주 동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119, 사업자 등록번호가 119 81 32195 201 119 81 32195 119 81 시에로 잘못됐네요. 119 81 79095. 저기 요게 빨간색으로 띄면요 번호 입력이 잘못된 거예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빨간색 안 뜨더라도 이게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요거 거래처 등록 뭐 한두 개 하라고 이렇게만 나와요. 대표자 성명은 이거 시에로가 신정이죠. 요거. 자, 신정이. 그 다음에 업태는 제조. 그 다음에 작파. 주소는 똑같아요. 입력 방법은 용문로 300. 그럼 이렇게 뜨면 그냥 이렇게 용문 파출소가 나오네. 파출소가 무슨 거래를 하나 보지? 제조 작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문제니까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2번 효원기계. 그 다음에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387 28, 그 다음에 00158. 그 다음에 대표자가 박상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업태는 제조, 그 다음에 기계. 주소는 이제 요거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요. 주소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의나로 한 칸 띄고 53-1. 그럼 이렇게 뜹니다. 53까지만 찍으면 여의나루 맞죠? 여의나루로 여기 53-1번.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3 마인 3번 동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323 85 00405. 그 다음에 대표자가 최현, 업태가 도매, 의류.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역시 주소는 영동대로 701.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123번 됐고 128번 주 원단 상사 그 다음에 동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1448하나 그 다음에 33400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1448하나 28836 이 번호가 원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 나면 잘못 입력하면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떠요. 대표자 성명이 김호성 업태 도소매 원단 그 다음에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서판교로 한 칸 띄고 32 그럼 요렇게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128번 됐고 147번 147번 고트 상사 주 그 다음에 3번 동시에 고트 상사 117 그 다음에 81 33 그 다음에 대표자가 백성희 업태가 도소매 부자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거 누르고 주소를 백성이 요거죠. 요거죠. 화정로 한 칸 띄고 53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147 됐고 153번 주 서산개발 3번 동시에 그 다음에 106 86 43373 그 다음에 대표자가 송대웅 업태는 임대 상가 그 다음에 주소는 요거죠. 요거 풍선 눌러 가지고 외삼 미로 104 다시 12 외3인데 자 104 다시 12 그 다음에 153 됐고 156 주대한 그 다음에 3번 동시에 652 88 00075 그 다음에 대표자가 이유진 그 다음에 도소매 의류 그 다음에 주소는 똑같아요. 방식이 자 여기는 영등포로 한 칸 띄고 384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다 들어갔고 이제 요거는 은행입니다. 이건 은행 요건 카드예요. 은행은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98001 그 다음에 미래은행 자 요거는 보통예금이죠. 그래서 1번 보통예금 계좌번호는 은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요 다시를 다 찍어줘야 돼요. 계좌번호 110-088-123456 됐죠? 더 이상 뭐 하라는 거 없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98 원래 실무에서 다 적어야 돼요. 003 경제은행. 자, 이거는 기타죠. 기타 5번 기타. 그럼 계좌번호가 12345-8-110-123. 자, 사업령 아니요 기타 됐고요. 요건 됐고, 그럼 이제 두 개 다 적었죠. 미래은행, 경제은행, 계좌번호, 예금 종류 이렇게 적고, 이번에 이제 카드 99601. 그 다음에 이제 세방 카드. 자, 이건 메이 카드입니다. 그럼 2번 메이 카드. 카드 종류가 달라요. 카드 번호가 여기입니다. 이것도 다시를 찍어야 돼요. 1111 다시 2222 다시 3333 다시 444. 실제는 이렇게 안 되죠. 카드가. 그리고 여기 카드 종류가 사업용 카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구매할 때 카드죠. 매입할 때 카드. 그 다음에 95602.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대 카드. 요거는 매출 카드입니다. 자, 요거는 가맹점 번호예요. 매출하는 사람은 카드 회사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1, 2, 3, 4, 5, 6, 7, 8, 9, 0 됐어요. 뭐 다른 거 있으면 다 적어주면 되겠지만 결제기에다 뭐 이런 거 실무에서 이건 다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등록해 놓고, 신용카드 금융기관 일반거래처. 시험에 요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나오는데 이 중에 어느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 등록하고 거래처 등록, 그리고 환경 등록. 환경 등록은 출제가 안 됩니다. 특히 거래처 등록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제 거래처 등록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계정 과목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 계정 과목에 따라서 전표 입력을 합니다. 즉 분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정 과목이 이제 이렇게 자산 종류별로, 부채 종류별로, 수익 비용 다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본도 마찬가지고요. 당좌 자산은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뭐 재고 자산, 그다음에 투자 자산, 유형, 무형, 기타, 유동부채, 비유동,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매출원가. 그 다음에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제조원가죠. 이제 요 도급원가나 이 분양원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는 해당되는 업종에서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제조업 중심이에요. 전산회계 1급은. 그래서 제조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요거는 500번 되고 요건 800번 돼. 그리고 이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뭐 어디나 다 쓰는 거고, 이제 법인세 요거 이렇게 구분해 주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계정 과목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지금 검정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빨간색은 회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어느 회사나 현금이나 당좌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다 쓰잖아요. 그래서 빨강으로 해놓은 거예요. 빨강으로 해놓는 거는 여기서 수정이 안 됩니다. 근데 검정으로 되어 있는 건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이 돼요.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죠. 그래서 빨강은 함부로 삭제하지 못하게 해놓고, 검정은 우리가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고, 특히 여기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업종마다 그 회사에 맞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 뭐 그 기계장치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처분하면 처분 손실,
그런 걸 폐기하면 폐기 손실인데 폐기 손실 계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만들어 쓰고 싶다. 그럼 유형자산 폐기 손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만들어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그냥 이쪽에서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에디터 프로그램은 여기서 바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빨간색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죠. 이 커서가 깜빡거리진 않죠. 그 대신 이거는 여기 컨트롤 F2 키를 눌러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F2 키. 자, 이 K랩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 키 누르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이런 거는 자주 쓰는 거니까 뭐 가지급금도 그렇고 전도금 요거가 지금 빨간색이죠. 이 전도금을 고치려고 그래요. 소액현금으로.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 키를 눌렀다 놓으면 여기에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서 깜빡거리죠. 자, 그럼 다시 갔다가 자, 여기 더블 클릭해도 안 되죠. 못 고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빨간색인데 요거를 컨트롤 F2 키를 눌렀다 놓으면 요걸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린다는 거는 이제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F2 키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거.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걸 갖고 예제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29 사무용품 계정을 의류 소모품비 계정으로 수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코드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컴퓨터는 다 숫자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529번 코드가 나와 있으면 아무데서나 여기에 뭐 아무데서나 529를 찍으면 529로 바로 가요. 이렇게. 자, 529. 자, 여기에 529 사무용품비 계정을 의료 소모품비 계정으로 수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계정이 이렇게 그냥 사용자 설정 계정으로 나와 있죠. 지금 이거는 전에 요거 지금 그 사무용품 계정으로 돼 있던 건데 여기 이제 그 24년도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아마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의료 소모품비 계정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그 이쪽에서 의료 소모품비라고 이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그냥 요건 비용이니까 경비 여기 경비인데 뭐 특별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의료 소모품비 계정 뭐 보통 아무 저기 할 게 없으면 일반 계정 뭐 경비는 경비 계정 자 이렇게 의료 소모품비로 바뀌어요. 요번에 24년도에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좀 이렇게 요거 자동 양쪽 정렬이 돼서 이렇게 딱 되는데 이번에 24년도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글자가 이렇게 그냥 좌측으로 붙어버리네요. 이건 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 하여튼 529번에 와서 이렇게 계정을 만들라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해주면 돼요. 빨간색일 때는 컨트롤 F2를 누른 다음에 고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관리비 계정 체계 내에서 851번 택배비 계정을 추가하시오. 요거 지금 요 529 사무용품은 전에 이거 책이 전에 프로그램은 요게 529가 사무용품비라고 돼 있었어요. 돼 있는데 24년도 프로그램 바뀌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사용자 설정 계정으로 돼 있어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 쓰세요. 빨간색이면 컨트롤 F2 누른 다음에 고치고 그냥 검정색이니까 그냥 고치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관리비 체계 내에서 851번 택배비 계정을 추가 등록하시오. 성격은 경비 이렇게 이제 성격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그냥 아무 데서나 요 위에서 해도 되고 아무 데서나 851번 그럼 여기 사용자 설정 계정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택배비 계정. 그러면 이쪽에서는 못 고칩니다. 여기서 고쳐야 돼요. 오른쪽 요 위에 택배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격은 경비가 세 번째죠. 경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830. 자, 그러면 여기 830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코드가 워낙 많으니까 요 숫자가 주어지면, 코드 번호가 주어지면 그냥 여기 아무 데서나 830번. 근데 지금 여기는 보이니까 이거 보고, 자, 수모품비 계정의 현금 적요에 요거 현금 적요 있죠? 현금으로 수모품비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수모품을 산 거죠. 현금 주고 산 거고, 이 대체 적요는 현금이 아니라 뭐 보통 예금을 줬다든가 미지급했다든가 카드로 샀다든가, 뭐 카드도 미지급이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글자를 다 찍지 말고 번호만 찍으면 적요가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이 편리하게 만드는 건데, 자, 이 소모품비 계정에 5번을 여기다가 찍어요. 5번 찍고, 자, 그대로 주어진 대로 회의 용품 구입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 빨간 거 고치라는 게 안 나왔죠? 빨간 거 고치라는 거 안 나왔으니까, 자, 여기 자산 중에 여기 좀 내려가서 뭐 이렇게 빨간색을 좀 하나 뭐 고칠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판관비 쪽으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감가상각비 이거는 꼭 필요한 계정이니까 퇴직보험 충당금 전임이 빨간색으로 고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키 눌렀다 놓으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는 거 고쳐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고치면 안 되니까 그냥 고치지 맙시다. 하여튼 고치는 요령만 아시면 돼요. 컨트롤 FT, F2. 그러니까 빨간색은 컨트롤 F2, 검정색은 그냥 여기서 고치면 되고, 사용자 설정 계정은 회사가 그 회사에 맞게끔 계정을 만들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적요는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가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환경 등록만 시험에 안 나오고,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그 다음에 지금 계정 과목 수정하는 거, 이건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정 체계가 있어요. 그 우리가 시험 볼 때 그 당좌자산 그러면 이제 종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 쭉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죠. 뭐 여기 판관비가 뭐가 있느냐, 그럼 여기 쫙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우리가 그 객관식 문제 풀을 때도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느냐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겁니다. 요거 지금 네 가지를 다 해볼 거예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인데 아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이제 여기서 그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적요 등록 한 다음에 아까 했던 것 중에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이제 우리가 이 계정 과목 갖고서 이제 전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금 같은 거는 현금이나 즉 자산이나 부채와 자본은 전기 것이 그냥 금년으로 넘어와서 작년에 남았던 현금 갖고 금년에 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에 사업을 한 사람들, 전기에 사업을 한 그런 기업들은 이걸 작성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상의 전기말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은 당기 회계 처리의 시작점이 된다. 이를 위하여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 이게 정확해져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전기말 재고자산, 원재료 제공금 제품 상품은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에 자동으로 전기분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기말재고액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말재고가 틀리면 요 재무상태표에 가서 요 재고 기말재고 금액을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 회사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걸 갖다 입력을 하는데 여기 지금 고딕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입력할 필요 없어요. 고딕 글씨는 요 합계거든요. 요 합계. 당좌자산 합계, 재고자산 합계. 자, 그래서 고딕 글씨를 빼고 그냥 일반 글씨 요걸로 나온 것만, 진하게 나온 글씨는 하지 말고 현금부터. 자, 우리 현금이 코드가 101번이죠. 그냥 여기서 현금 해도 돼요. 현금 해도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러면 1, 2, 7, 7, 2. 자, 그리고 공 3개를 다 찍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키보드 맨 오른쪽에 위아래로 기다란 플러스 키 있죠? 키보드 맨 오른쪽에 숫자 키란에 플러스 키 위아래로 기다란 플러스 키 누르면 공 3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102번이죠. 자, 이거는 이제 3,300이에요. 자, 3,300은 33을 찍고 공을 6개를 다 찍느냐? 아닙니다. 그 키보드 맨 오른쪽에 플러스 키 위아래로 기다란 플러스 키를 한 번 누를 때마다 공 3개가 붙으니까 2번 누르면 되죠. 한 번, 2번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걸 많이 이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통예금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편리해요. 2323 찍고 플러스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단기 찍고 단기매매증권. 그래서 900만원 9 찍고 플러스 플러스. 그럼 900이 들어가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하고 대손충당금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야지.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좌측 금액 전체를 다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빼갖고 잔액만 넣지 말고 총액으로 기재하라 이겁니다. 자,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인데 못 외웠으면 이렇게 외상하고 외상매출금 108번 외우세요. 108번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럼 2800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있죠. 이거 한번 볼까요? 대손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요 외상값의 대충이다, 요걸 이렇게 대손충당금이다, 요걸 골라서 집어넣어도 되는데 도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넣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 대손충당금하고 요 감가상각 두 개는 요 자산의 다음 코드 숫자가 다음 번 108번의 다음 번이니까 109번이죠. 109번 반드시 그 다음 코드를 쓰시면 틀림없어요. 28만원 280 플러스 이렇게 하면 찍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대여금 두 번째 거 이렇게 단기대여금 8,6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선급금은 660만원 6600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은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제품 2,756만원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원재료 금액은 3,800 요거죠. 지금 3,800. 그럼 이거 찍을 때 어떻게 찍으라고요? 38 찍고 플러스 키 기다란 키보드 맨 오른쪽에 위아래로 기다란 플러스 키 두 번 누르면 되죠. 한 번 누를 때 공 3개, 또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 자, 이 제공품이 1800, 18 누르고 플러스. 자, 여기까지 다 했죠. 여기까지. 자, 요거 지금 요 세 개는 손익계산서의 기말재고로 들어갑니다. 여기 제품의 기말재고, 원재료의 기말재고, 제공품의 기말재고 있죠? 한번 밑에 거 볼까요? 자,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그 원재료 기말재고, 요거 제품의 기말재고, 요건 제품이죠. 제품의 기말재고에 27560. 지금 여기 제품의 기말재고 27560이 여기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말재고로 들어가요. 하나 더 내려가서 원가명세서까지 한번 볼게요. 자, 원가명세서에 보시면 여기 원재료 재고액 3,800. 자, 여기 3,800 요 금액이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기말제공금 1,800 요 금액이 여기 자동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적어주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제공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토지가 2억 200 찍고 플러스. 그 다음에 기계장치 8천. 그 다음에 강가승강 2개. 그러면 요 다음 코드 207번 강가승강 2개 3,800.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4,800. 강가승강 2개 209번. 자, 209번. 여기 1,500만원. 그 다음에 비품이 38600. 그 다음에 강가승강 2개 213번. 강가승강 2개 600만원.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이런 건 합계니까 필요 없고, 특허권 금액이 3,000만원 30 찍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제일 밑에 기타 보증금. 그러면 이거는 기타 보증금. 그래서 1,000만원. 요쪽에 이제 자산, 요쪽에 부채인데 도전 프로그램은 그냥 일렬로 쭉 적어요. 그냥 부채도. 그럼 이제 여기는 요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요 유동부채 이건 합계니까. 자, 외상매입금. 이거 저기 그 101번, 102번, 103번, 108번, 그 다음에 이제 110번 받으러 옴까지는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부채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보험, 요 미지급금은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여기 외상매입금 한번 볼까요? 외상매입금 251번 3,700만원. 그 다음에 252번 지급보험 3,300. 그 다음에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35315. 그 다음에 이제 예수금 68만원. 단기차입금 8천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세금 요거의 금액이 3405 플러스 기. 그 다음에 이제 장기차입금의 1억. 이렇게 한 번 더. 퇴직급여.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 중 제조부는 6천이다. 퇴직급여.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은 제조부서, 즉 공장, 제조, 생산, 여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주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주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구분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찍어보면 요 밑에 여기 나오죠?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러면 여기다가
퇴직 엔터 치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커서가 이쪽으로 가요. 여기에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입력돼요. 그러면 제조업은 6천이니까 여기다가 6천을 여기다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이제 판관비에 나머지를 찍어주면 돼요. 지금 여기 1억 1,700이죠? 그러면 판관비는 얼마가 됩니까? 5,700이죠? 5,700. 이것도 그러면 1억 1,70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런 게 하나 더 있어요. 가수금 있죠? 가수금. 저기 전산회계 1급에서 가수금은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내놓은 거예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 가져간 거고. 그래서 그 가수금도 있으면 가수금 하면 이 옆에 뜹니다. 예, 대표이사 이제 누구에게 얼마 이런 식으로. 뭐 또 임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건 다 고디 글씨니까 이거 들어가지 말고 보통주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이라고 하면 돼요. 우선주 자본금만 구분됩니다. 우선주는 그냥 그 배당만 우선을 받겠다는 거고 보통주는 경영에 참가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은 따로 있죠. 그러나 보통주 자본금은 따로 없어요. 계정이. 그냥 자본금이에요. 1억 5천. 그 다음에 자본조정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준비금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익준비금. 그래서 금액이 1,850만원. 자, 이제 이익준비금까지 입력했죠. 요거까지 입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처분 이여금인데 요 금액을 입력해 주는데 여기 입력할 때 전산회계에서는 2월 이익여금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2월 이익여금. 2월 돼 왔다. 전기 말의 당기순이익을 이제 주주총회 때 처분할 거죠. 그래서 요 금액 54352 요걸 입력해 줘야 돼요. 54352 5,435만 2천원 요 금액 입력해 주면 여기 지금 대차 차익이 아무것도 없죠.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딱 일치가 돼요. 그럼 이렇게 입력이 끝난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요 2월 이여금 수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중간에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수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이거 다 입력하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에서 제품 원재료 제공금 요 재고자산 있죠? 요 재고자산 요거 3개 요거는요 전기말 재고인데 또는 단기초 재고 전기말 재고 요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제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입력하면 전기분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자동으로 기말재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심화 문제 풀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게 사실은 제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갈 건데 요 재무상태표는 이제 끄고요. 자,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그럼 여기 제일 먼저 제품 매출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제품 매출, 제품 매까지 찍어야 검색이 됩니다. 제품 매출. 그래서 금액이 565, 200 이렇게 해주면 5,6,520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인데 이건 제품 매출원가가 있고 상품 매출원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단기상품 매입액은 금액이 없으니까 여긴 제로니까 이건 제품 매출원가입니다. 제품 매출원가. 그럼 여기에 제품 매까지 찍고 제품 매출원가를 찍으면 이렇게 입력하는 란이 뜹니다. 팝업창이. 그럼 여기 이제 3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기말재고는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초재고 3천만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있죠? 요거. 자, 요거 입력했고 이제 이거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380, 560 이렇게 입력해주면 383 금액 확인 누르면 요 금액이 똑같이 여기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부터 입력합니다. 자, 급여.
급여는 89605.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전부 다 800번대예요. 숫자를 틀리지 않게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 과거에 접대비였는데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해야죠. 780만원. 통신비 4530. 수도강열비 그 다음에 세금공과, 자 여기 지금 세금공과 이거 하고 있어요. 25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 요 금액 89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광고선전비 240만원. 그 다음에 대손삼각비 150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합계니까 이런 건 필요 없고,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 125만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곧이 글씨지만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은 세금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 계정 과목이라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 등 비용 또는 법인세 등 같은 말이에요.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 480만원. 자, 그러면 4052로 여기 4052로 당기순이익이 똑같죠? 그럼 이거 입력 제대로 한 겁니다. 제대로 입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제품 매출원가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원가를 구해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해야 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상기업은 물건을 사다 파니까 단기 매입액이 되지만, 단기 순매입액이 되지만, 단기 매입액이 되지만 여기 뭐 매입 완줄이 있으니까 총매입액으로 이제 입력하지만, 이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얼마 주고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가 명세서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직접 원가 명세서 보고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8560이죠. 38560 요거는 원가 명세서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원가 명세서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여기 단기제품 제조원가 38560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38560 요 금액을 여기 갖다 수동으로 우리가 직접 입력해 준 겁니다. 요 금액을 여기 입력해 줘야 돼요. 프로그램상 이게 자동으로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여기 입력을 해줘서 기말 제품은 또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을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하면 요 기말 재고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걸 수정하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요게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수정은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제일 먼저 해야 이게 제대로 입력이 되고, 요 금액은 원가 명세서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사실은 요 기말 재고를 재무상태표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서 구한 걸 여기다 갖다 적고 그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기말 재고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래서 원손잉제, 그 다음에 기말 재고를 제일 먼저 입력해야 되니까 말원손잉제. 요거 다음 시간 하고 또 심화 연습 문제를 또 다음 시간 이후에 할 겁니다. 그때 할 때 자세히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풀어드릴 겁니다. 시험 문제 이거 다 입력하라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럼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 안 해요. 이 중간에 하나 뭐가 잘못됐다 그럼 수정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는 원손잉제, 기말재고가 있으면 말원손잉제 이렇게 수정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라, 또 빠진 게 있으면 추가 입력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까지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가 명세서는 제가 그래서 여기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했고, 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원가명세서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지금 나눔 ANT 출판사의 ANT 영어 대문자로 ANT 전산회계 1급 교재 2024년도 교재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으신 분은 이 교재를 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보고 이제 공부하셔도 되고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열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이게 우리가 여기 그 편집을 누르게 되면 제품 매출원가 요거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왜냐면 원가 명세서니까 제품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편집을 눌러서 요걸 여로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V에서 여로. 그리고 이걸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이렇게 기말제공금이 여기 자동으로 여기 들어갔습니다. 기말제공금이 여기 기말제공금이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우리 공부하셨던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있었죠? 여기 앞에 여기에 지금 3개가 들어갔죠. 여기 요 3개 재고자산. 지금 이거는 그 기말제공금이니까 1,800만원. 요거 있죠? 제공금 1,800만원. 요 금액이 요리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제품, 기말 제품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 여기 원재료도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뒤로 넘어가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원가 명세서 요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그 기말재고액을 재무상태표에 제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가 그 다음에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원손익제 이렇게 외워라 있죠. 그럼 여기 제일 먼저 원재료비라고 있어요. 원재료비. 여기에 코드에 원재료라고 이렇게 찍으면 원재료비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난이 나옵니다. 팝업창이 뜨는데 요 기초원재료하고 단기원재료 매입액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1650만원. 그 다음에 단기원재료 1750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고, 기말재고는 여기 3,800원 여기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못 고칩니다. 이거 고치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고쳐줘야 돼요. 확인 누르면 원재료가 153500 153500 똑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위에 고디 글씨는 할 필요 없고 제일 밑에 있는 거 그것만 들어갑니다. 여기 기말제공금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말제공금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기말원재료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했던 게 두 개가 이리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틀렸을 때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다가 그 기말재고액을 입력해줘야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죠. 임금. 자, 임금 금액이 98665. 자,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에 여기부터는 이제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 주면 돼요. 똑같이. 자, 복리후생비 500원 됩니다. 이거는 제조부의 복리후생비예요. 23450 직원들 그 제조부서에 근무하는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죠. 그래서 코드가 달라요. 여기는 다 500번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건 접대비였는데 올해 24년도부터 바뀌었죠. 300만원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해야 됩니다. 접대비란 계정 없어졌어요. 가스 수도료 자, 이 가스 수도료가 4865 이 가스 수도료와 전력비 여기 지금 전력비는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전력비와 가스 수도료가 그 800번대에선 수도강열비로 합쳐서 합니다. 근데 왜 이걸 나누냐면 여기서는 공장에는 가스 수도도 많이 들어가고 전력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그 요거 있죠. 21800 그 다음에 이제 수선비는 그 19500 플러스라는 건 공 3개 붙인다 이거예요. 자동으로 수선비 됐고 그 다음에 보험료 1250만원 이렇게 하고 플러스 키 누르면 공 3개 붙죠.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는 3,900만원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 되고 소모품비 금액이 17890 이렇게 플러스 해주고 잡비 이게 플러스가 더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플러스 키 누르면 공 3개가 붙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잡비가 96만원 이렇게 96만원 그 다음에 잡비까지 했고 그 다음에 기초제공금은 여기 기초제공금은 여기다가 기말제공금은 자동으로 들어갔지만 기초제공금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고딕 글씨지만 기초제공금하고 기말제공금 이런 것들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기초제공금 여기 3430 자, 요거는 지금 예외입니다. 고딕 글씨지만 들어가야 돼요. 343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말제공금은 여기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합계가 380560 금액이 똑같습니다. 380560 금액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원가명세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요 순서대로 이 메뉴 순서대로 했지만 원래는 그 기말재고만 재무상태표에 먼저 입력하고 원가명세서에서 당기제품제조원가가 나와야 손익계산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원손잉제, 원가명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단 기말재고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고치고 원손잉제로 이제 수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4점짜리라 좀 약간 까다로운데 그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걸 엽니다. 이걸 열어가지고 자, 여기 처분 확정일이 여기 나와 있죠. 24년 3월 1일 자, 2024년 03월 02일 자, 여기에 전기월 잉여금은 여기 갖다 적어줍니다. 전기월 잉여금 여기에 13837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공 3개 붙죠. 그럼 당기순이익은 요건 자동으로 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지금 40515 40515죠. 여기 보시면 40515 40515 근데 요거 만약에 이게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달라지면 여기서는 이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 숫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이제 같이 이제 요거 입력하고 나서 이제 연습 문제를 이제 같이 몇 회분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자, 여기 나머지는 없죠? 있으면 요 밑에다가 입력해 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여기 54352, 자, 54352 이걸로 끝났죠? 근데 요게 54352가 어디에 이제 요게 들어가냐면 어디하고 똑같냐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54352.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요 54352 당기말 미처분이요금 요게 요리 나옵니다. 아직 주주총회를 안 했으니까 주주총회 하면 이게 이제 처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54352 이 전기분은 그냥 이렇게 다 이제 처분됐다고 보고 그냥 요거 갖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당기분일 때는 요거 이제 전표 추가 버튼을 또 눌러야 됩니다. 요거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하여튼 여기 2월 이여금 요 금액이 요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차 차익이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까지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이제 더 입력을 합니다. 이제 거래처별 초기월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로 입력을 하는 건데 이 거래처별 초기월은 어떤 경우냐면 채권 채무가 이제 전기에 이만큼 이제 받을 거와 줄 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금년에 넘어와서 이제 받을 건 받고 지급할 건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처별 초기월은 채권 채무에 관해서는 반드시 여기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여기서 불러와 줘야 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요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다 불러와주고 전표 추가 버튼 있어도 그 눌러주고 불러오기 버튼이 있어도 눌러줘야 돼요. 근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면 안 됩니다. 불러오기 하면 아니어를 해야 돼요. 특히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그래서 여기 불러오기 했습니까? 그러면 이해하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했던 거 여기서 입력했던 게 여기 다 불러와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했던 요 금액이 현금 1277이 다 금액이 똑같죠. 여기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까지 여기 싹 다 불러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이제 이 채권 채무를 적어야 돼요. 자, 이게 외상매출금인데 두 군데한테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위에 이걸 다 불러와줘야 우리가 다 이걸 입력할 수 있어요. 일부만 그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 보면 일부만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다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다 불러온 다음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혹시 또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두 군데에서 받을 게 있죠. 그럼 이쪽을 클릭합니다. 이쪽 클릭하고 여기는 이 거래처 시에로 원단 상사를 직접 입력 안 돼요. 도움말기 F2 눌러야 돼요. F2 눌러서 시에로 이렇게 입력하고 13250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F2 누르고 원단 상사. 자, 여기 원단 상사 있죠? 원단 상사 14850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대차 차익이 안 생겼죠?
요 두 군데 받을 금액 합친 게 요거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급금이에요. 그럼 여기 선급금 여기 있죠? 클릭하고 이쪽 오른쪽에 클릭하고 F2. 자, 고트 상사, 고트 상사에 6,600 이렇게 660만 원, 6,600 입력하고 플러스 키 누르면 660이 되죠. 이 플러스 키라는 것은 키보드 맨 오른쪽에 플러스 키 누르면 공 3개가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 요 두 군데죠. 자, 여기 외상 매입금은 요쯤 밑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 있죠? 외상 매입금에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고 F2 눌러야 됩니다. 도움말키 눌러서 빌리 패션하고 2,300만원. 그 다음에 F2 누르고 대한 1,400만원.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엔 지급보험에 F2 누르고 역시 지금 지급보험 대한이죠. 지급보험에 대한 3,300. 그러면 여기 3,300.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요거는 두 군데죠. 그럼 여기 미지급금. 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미지급금인데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처를 적어야 돼요. 이렇게 F2 누르고 마인 뭐 주자는 안 찍어도 돼요. 그냥 마인만 하면 나옵니다. 2,800. 그 다음에 F2 누르고 현대카드 7315 이렇게 하면 여기 차액이 없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 차액이 생기게 하고 이거 뭐 금액이 틀리게 나오거나 뭐 빼뜨리거나 이렇게 출제되고 이걸 이제 제대로 입력을 해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 입력하라고 나오진 않고요. 일부 한두 개 정도만 나와요.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클릭하고 오른쪽에 가서 F2 누르고 미래은행 8천만원.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F2 누르고 경제은행 1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입력이 다 끝났죠? 입력이 다 끝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런 거 퇴직금 충당부채는 없고 이 부채와 자산, 채권과 채무는 부채와 자산 중에 채권 채무 받을 거와 줄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누구한테 받을 건지 누구한테 줄 거 있는지를 입력을 해줘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 제표 입력을 하는데 거래처별 초기월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잉여금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월 여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요 순서는 원손, 잉제 요 순서인데 단 기말재고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나오는 맨 꼭대기 단기말 미처분 잉여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이렇게 2월 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금액이 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나온 금액을 갖다 그대로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거래처별 초기월까지 했어요. 자, 이제 요거 한 번씩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연습을 많이 안 해보면 좀 여러분들이 풀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습할 겁니다. 물론 이제 거래처 등록이나 요거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도 마찬가지고 회사 등록은 뭐 어쩌다 한번 나오고 전산액이 2급에 주로 출제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